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사상 최악의 거품 대공황을 준비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이제 월가의 버블 감별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대공황 이래 최악의 버블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공황, 금융위기, 경제위기는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무지막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레미 그랜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인물부터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레미 그랜섬은 GMO라는 자산운용사의 수장이면서 84조 원 상당의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199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직전의 버블, 이런 것들을 예측한 굉장히 이제 대단한 인물인데, 월가의 버블 감별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블이다 하면은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버블 붕괴가 이어지는,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장은 언젠간 이 사람 말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월가의 펀드 매니저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비하할 때 하는 말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랜섬의 말이 늘 옳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레미 그랜섬이 경고를 하고 나면 바로 시장이 폭락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실제로 버블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유명세도 얻고 투자도 잘 해서 현재 84조 원이라는, 월가에서도 84조 원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실력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레미 그랜섬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보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레미 그랜섬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장하는 근거들을 제가 찾아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최근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컨퍼런스 보드라는 기관에서 집계하는 투자 시장의 어떤 시장 투자자들의 어떤 강세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현재 주식 투자자들의 강세 심리는 36년 만에 최대치 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주식은 더 오를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3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1988년 이래로 현재가 가장 최대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앞으로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스몰 스펙 인덱스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할수록 이 지표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 이 빨간 선을 넘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시장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강해요.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021년에 주가 고점 찍고 떨어졌던 때도 그렇고요. 이 이후에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이 막 70%씩 빠졌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수준인데, 지금까지 이 데이터 봤을 때는 30년 정도 동안 이렇게나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외친 적이 없고, 또 이렇게나 말도 안 될 정도로 매수 버튼을 누른 적이 없었어요. 닷컴 버블 때나 금융위기, 아마존이 95% 빠지고 애플이 88% 빠졌던 때보다 훨씬 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강세 심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 데이터는 뭐냐면 블룸버그 데이터인데, 지금까지 지수가 2024년 이래로 연초부터 쭉 지금까지 아주 잘 상승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리고 또 중간값을 보시면은 지수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192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수 흐름의 평균값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제 월초부터 시작해서 쭉 연말까지 상승장을 이어오는 게 기본적인 평균적인 미국 증시의 흐름과 패턴인데, 올해에는 그 평균의 흐름의 패턴을 훨씬 넘어서서 압도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연초 대비 20% 올랐는데, 참고로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미국 대공황 때 이래로 이렇게나 큰 상승장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를 만드는데, 시장이 이렇게나 워낙에 잘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세 심리를 갖고 있고, 심지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이제 차트 패턴을 보게 되면 연말엔 특히 더 강세 랠리를 보여주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12월도 그래서 이제 투자 시장이 올라가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이터인데, 상위 10개 기업이 S&P 500 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S&P 500이 뭐냐면 결국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500개 중에 상위 탑 10 안에 드는 종목들이 전체 S&P 500 지수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준이냐면 지금 3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S&P 500 지수에 1달러를 투자하면 36센트 정도는 36%의 돈이 다 상위 10개 종목으로 간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 지표가 버블 직전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도 그렇고 이 지표가 막 이제 버블이 정점에 도달할 때 이 지표가 막 치솟는 특징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시겠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애플 잘 알려진 종목을 사겠죠. 뭐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을 사게 되는데 그런 소수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초보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됐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시장의 고점에 징후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위 10개 종목에 자금이 몰리고 있고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는 지표도 잡히고 있고 투자 심리도 최고치인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지표는 또 재밌는 지표인데 미국 증시가 얼마나 버블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뭐냐면은 결국은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일본 증시의 패턴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저도 오늘 이 데이터를 처음 봤는데 MSCI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 세계 주가 지수라는 이제 그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주가 지수의 흐름을 평균화해서 가중 평균화해서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전 세계 주가 지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의 4분의 3은 다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실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25%만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 주가 지수가 미국 주식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 75%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 경제의 규모는 이만큼인데 미국 주가 지수의 규모는 이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증시에 너무나 많은 돈이 몰려들었다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그랜섬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버블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게다가 합성된 지표를 보면 또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케이플 레이쇼, 크레딧 스프레드, 그다음에 이제 스몰 스페큘레이터, 에쿼티 포지셔닝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지표를 혼합해서 시장이 버블인지 아닌지 기업의 가치 평가 지표, 그다음에 기관의 낙관 심리,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매매 동향 요 세 가지를 합친 지표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합쳤을 때 더 지표의 정확성이 뛰어나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 지표가 고점을 충분히 찍었을 때, 충분히 찍고 나면 지수가 정확히 고점을 찍고 몇 달 뒤에 주가 지수가 폭락을 하는 이런 패턴이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1년 주가 지수가 이제 2022년에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 그리고 현재 이렇게 투자 심리나 전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 가치 평가 이런 것들로 이제 미뤄서 봤을 때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버블인 건 맞다. 가치가 이만큼이면은 주가라는 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지금 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를 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과 데이터들이 이제 시장이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자, 요 지표는 뭐냐면 미국의 채용 공고, 미국의 일자리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 S&P 500 주가 지수인데 두 지표는 서로 같이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경제가 좋으면은 주가도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한다라는 거는 이제 경제가 좋다라는 건 결국 일자리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표랑 주가 지수는 같은 방향을 갖고 올라가요.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데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디커플링 효과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게다가 다우 지수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ISM PMI라는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가의 나침반이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공장 임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구매 담당자들한테 앞으로 이제 뭐 수출 잘 될 것 같아? 너네 재고 얼마나 있어? 주문 많이 들어왔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마저. 근데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 돈을 많이 쓰고 다니면 당연히 공장들도 바빠집니다. 공장 이제 구매 관리자나 담당자들이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경제가 앞으로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지수가 빠지면 지표가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지수도 빠지게 돼요. 코로나 쇼크 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지수가 굉장히 이제 고점에서 많이 악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러냐? 강세 심리가 그만큼 굉장히 강하고 지금까지 찍어낸 돈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밌는 데이터도 있는데 요건 이제 주택 채무 불이행률이에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집을 현찰박치기로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집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자산인데 우리가 의식주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마저 없어지면 진짜 그때는 노숙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대출은 안 갚더라도 집의 융자금은 꼭 갚으려고 하는 이제 심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주택의 채무불이행률, 즉 빚을 내서 주택을 사는데 그 빚을 못 갚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사람들의 비율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2022년 이래로.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주택 버블이 터진 다음에 이때 당시에 강남 아파트도 40% 빠졌거든요. 그 이래로 쭉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주택 채무 불이행률이 높아졌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지금 주택 채무 불이행률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점 수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아무런 일도 이제 지금 증시에선 벌어지지 않았는데 주택 시장은 이미 금융위기급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금 채무 불이행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소름 돋는 것 중에 하나는 아직 그 무엇도 본격적으로 터지지가 않았다. 아직 뭔가 터지려면 정말 크게 터지고 경제도 크게 망가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시장이 올라갈 거 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이 아니라 현재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해석해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해 나가는 어떤 시간을 가져봐야 될 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2024년이 좀 있으면 다 지나가는데 2025년에 우리가 조금 더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현명한 판단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쭉 이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저희 경제왕 김PB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